좋은 저녁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자,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주간 유튜브 시리즈를 찾아와 건강을 챙기려는 호기심 많은 시청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헛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므로 언제나 그렇듯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골반의 비틀림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 현상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조금만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사람의 골반은 예를 들어 소나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천골과 장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골은 하나의 뼈로 이루어져 있지만 또한 장골, 좌골, 치골로 나뉘어 각각의 부분과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숙한 몸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통합된 뼈입니다. 그러나 관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뒤쪽에서는 천골과 장골이 천장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여기 치골결합 부위에서 반대편 장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구조가 우리의 생체 역학, 움직임의 생체 역학에 관여합니다. 여러분이 골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비스듬한 골반, 비틀린 골반, 휘어진 골반, 골반의 기울기, 전방 기울기 같은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골반은 여러 가지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스듬하거나 휘어 있거나 비틀렸거나 비틀리지 않았거나 돌려져 있거나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꽤나 움직임이 많은 구조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천장관절은 움직임이 꽤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골반의 위치 변화는 흥미롭게도 골반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골반은 주변 조직, 주변 물질에 대해 변합니다. 물질은 아니고 주변 골반을 둘러싼 모든 것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골반이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흔한 것부터 살펴봅시다.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골반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골반 전방경사라고 불립니다.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등, 뒤쪽이고 여기는 앞쪽입니다. 이렇게 골반이 기울어진 거죠. 골반의 정상 위치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골반의 기준을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여기서 기준점이 되는 것은 이 뼈들입니다. 앞쪽, 위쪽 돌기, 뒤쪽, 앞쪽. 그리고 이건 좌골입니다. 이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회전한 거죠. 그렇다면 몸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다음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 앞을 보고 서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꼭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상적인 자세는 이렇습니다. 여기 두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우리를 향해 앞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옆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골반의 보편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고 있을 때도 대체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보입니다. 여기 두 다리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 함께 골반이 비뚤어진 모습을 그려봅시다. 어떤 자세를 취하게 할까요? 잘 지워지지 않네요. 자세는 이렇게 취하게 합시다. 예를 들어 골반의 이쪽 절반이 더 높게 올라가 있다고 합시다. 다른 쪽 절반은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일단 다리는 똑같은 길이로 그려줍시다. 다리를 그려줍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 길이에 따라 진성, 가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골반 위치에서 상체가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그려드릴까요? 이런 건 제가 그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이건 보세요. 골반이 비틀린 상태, 비스듬히 비틀린 골반입니다. 이건 골반의 한쪽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다른 한쪽은 그대로 있거나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골반의 한쪽이 이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옆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반의 다른 쪽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즉, 그의 골반 한쪽은 여기 이 위치에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쪽. 예를 들어 우리 쪽에 가까운 쪽이 한쪽이라면 골반의 다른 한쪽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대충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다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다리입니다. 네, 대충 이런 식입니다. 이게 바로 비스듬히 비틀린 골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쪽은 앞으로 나와 있고 다른 한쪽은 뒤로 돌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반에 이런 위치 변화가 있을 때 골반 위쪽에 우리 몸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반 위치의 변화. 즉, 골반이 과도하게 앞으로 기울어지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과도한 요추 전만, 즉 하이퍼로도시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만의 정점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고 전만이 고르지 않게 됩니다. 그 전만의 정점이 결국 요추 5번과 4번의 높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된 굴곡이 바로 이 아래쪽에서 일어나고 이 아래 부분은 거의 곧게 남아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요추 전만으로 보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오히려 요추 전만이 평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로 이 부분, 즉 흉추 부위에서도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도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리에서는 항상 척추 신전근과 요방형근의 긴장이 생깁니다. 12번째 갈비뼈와 장골 사이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이 부위는 항상 긴장되어 있고 배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즉, 이런 자세에서는 복부 근육이 적절한 긴장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상류근은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짧아지게 되는데 바로 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골반 위치 변화가 사람의 외형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먼저 어깨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 어느 쪽일까요? 이쪽이 오른쪽이라고 해봅시다. 그는 우리를 향해 서 있으니까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 어깨가 더 높을 것 같나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은 골반이 더 높고 왼쪽은 더 낮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오른쪽이라고 써주세요.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왼쪽이라고 써주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 기다리셨던 바로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10년, 아니 어쩌면 12년 동안이나 이 채널을 보면서 운동을 지켜봐 오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직접 따라해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루튜브에도 없었던 완전한 운동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따로따로 제공됩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보며 이게 뭐야, 엉망이네 라고 생각하고 뭐든 안 된다고 느끼실 겁니다. 무엇이 잘 되고 안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완벽한 운동, 진단,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근육을 회복시키는 전체 프로그램이 이제 바로 여기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특별히 제공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가장 긴 머리카락 끝부터 여러분의 분홍색 발뒤꿈치까지 모든 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되며 모든 근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육 단련 방법과 어떤 근육이 작동하고 어떤 근육이 작동하지 않는지도 안내합니다. 움직임 패턴을 바꾸는 방법, 올바르게 걷고 서고 눕고 앉는 법을 배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모든 운동들이 모아졌고 이제 여러분이 마침내 소파에서 일어나서 직접 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설명에 있는 링크에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을 위한 깜짝 선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운동 코스는 예전에는 선택받은 꽤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용은 물 한 컵과 빵 한 덩이 값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운동을 할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운동이 여러분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해 하루 더 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구독하고 무료로 시청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잘 맞는다면 혹은 이 운동 100가지 이상을 하루에 모두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운동을 단계별로 순서대로 첫 번째 운동부터 차근차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운로드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안 될 겁니다. 아마도 보호장치가 걸려 있을 테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뭘 해야 할지 잘 아시잖아요. 설명에 있는 링크로 가면 운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서 열어보고 보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야 하지만 효과는 금방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셀프 마사지 방법도 있습니다. 특정 근육을 어떻게 마사지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만나요, 여러분. 설명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고 저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본다면요. 그리고 이 골반의 절반이 올라가게 되고 동시에 전상장골극과 후상장골극도 올라가게 됩니다. 동시에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다리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다리가 더 길고 이 다리는 더 짧습니다. 이로 인해 동시에 우리 골반의 한쪽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쪽 전체가 내려간다는 것은 뒤쪽 돌기와 앞쪽 돌기, 이 두 뼈가 모두 더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다리 길이 차이가 원인이 아니라면 이런 모습이 가장 자주 나타납니다. 만약 다리 길이가 다르다면 예를 들어 여기처럼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짧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골반의 이쪽 절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근육들은 항상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는 아직 곡선을 그리지 않겠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척추 자체에서도 그런 곡선이 생기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른쪽과 왼쪽의 갈비뼈와 장골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 근육은 더 짧아지고 왼쪽 근육은 더 이완될 것입니다. 즉, 이 근육들도 항상 어느 정도 긴장 상태이긴 하지만 짧은 다리 쪽에서 그 길이가 더 길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중둔근과 대둔근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둔근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둔근은 짧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즉, 이것은 다리 길이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깨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근육이 짧아진 쪽의 어깨가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어깨가 앞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이쪽 근육들이 계속 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짧아진 채 긴장돼 있고 다른 쪽은 늘어난 채 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돌기 위해서 사람은 흉곽과 골반 사이의 움직임 부족을 보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깨가 과도하게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 어떻게든 물건에 손이 닿으려고 하게 됩니다. 소흉근이 짧아지게 되고 이 어깨는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깨는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척추 때문이 아니라 척추는 여기서 이렇게 굽어집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굽어집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뭔가 계속 떨어지네요. 이게 뭐지? 그리고 어깨는 여기서 소흉근이 짧아져서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원하시는 대로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벌써 어지럽네요. 좋아요. 이건 더 이상 보지 맙시다. 하지만 간단히 보세요. 여기 뒤쪽에서 우리가 골반을 앞으로 돌렸을 때 한쪽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똑같은 모습이죠. 여기가 긴장되어 있고 장요근이 짧아졌고 모두 똑같아요. 단지 골반 전체가 돌아간 게 아니라는 것만 보이시죠?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 버티고 있어요. 그걸 잡아주는 게 뭘까요? 그걸 잡아주는 건 여기 이 부분의 복사근과 장요근이 서로 다른 길이로 이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한쪽 골반만 돌고 다른 쪽은 안 돌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 골반의 한쪽 절반이 앞으로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비틀린 골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느낄까요? 여기서는 그의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의 척추가 축을 따라 회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이 자세에서는 옆으로 휘는 것 외에도 이런 비틀림이라고 하는 회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갈비뼈 혹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갈비뼈 혹은 골반의 위치에 따라 한쪽이나 다른 쪽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요. 다리 길이를 맞춰줘야 해요. 다리 길이를요. 짧은 다리 쪽에 이렇게 굽을 깔아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또 무엇을 깔 수 있을까요? 다리를 늘리려면 여기서 뼈를 부러뜨려야 해요. 농담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실제로 뼈를 부러뜨리고 늘리는 기구도 있긴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뒤꿈치 패드만 넣으면 돼요. 넣었어요. Пяточник положили. 몇 센티미터 정도 되나요? 다리 길이를 한번 재보세요. 하지만 측정도 제대로 해야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다리가 짧아진 것처럼 보이는 가짜 단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진짜 다리 단축이 있을 때는 지금 대략 어떻게 재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두 다리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cm나 1.5cm 정도 깔 창을 깔아보는 거죠. 1.5cm는 좀 많을 수 있으니까 1cm 정도를 깔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지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는지요? 정말로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지요? 먼저 첫 번째 테스트를 해보세요. 수건 같은 걸 하나 준비하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뒤꿈치 받침을 사서 사용하기 전에요. 이렇게요. 짧다고 느껴지는 다리 아니면 측정해봤을 때 지금 측정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짧다고 나온 다리 밑에 깔아보세요. 이렇게 수건을 가져와서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놓으세요.
거울 앞에 서서 확인해보고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보거나 숙여보세요. 앞으로 숙여보는 것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수건 없이 해보세요. 움직임의 범위가 하나일 거예요. 그 다음에 수건을 깔아보세요. 발 뒤꿈치 밑에 깔아도 되고 발 전체 밑에 깔아도 되지만 발 뒤꿈치 밑에 깔아보세요. 어차피 뒤꿈치 받침을 신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똑같이 앞으로 숙여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바닥까지 손이 닿는지.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만약 이 수건을 썼을 때 움직임이 더 좋아진다면 그걸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이렇게 등을 대고 누우세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해요. 신발을 벗고 모든 걸 벗은 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이 뼈들이 대략 일치하도록 위치를 맞추세요. 이 모든 것을 함께 맞추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앉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엉덩이 근육의 길이나 부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이렇게 맞추세요.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다리를 모으고 발을 붙이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반체수 정도 더 긴 경우가 있습니다. 손도 이렇게 올려보세요. 마찬가지로 한 손의 손가락이 다른 손보다 약간 더 긴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다리 길이에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길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5cm까지는 차이가 정상 범위입니다. 0.5cm 정도는 원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허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 차이를 이렇게 교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더 어려운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런 변화들이 모두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장요근을 더 길게 만들어주고 허리를 이완시키며 복부에 힘을 줘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고생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걷는 것도 보세요. 이렇게 걷거든요. 그 사람은 골반이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제 오른쪽 골반이 이쪽으로 돌아가 있고 왼쪽 골반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거죠. 걸음을 걸을 때, 제가 왼발로 내디딜 때 착지하는 순간에 장요근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골반이 이쪽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돌아갑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골반이 돌아가지만 저는 몸 전체를 돌리지 않고 최대한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골반이 돌아가면서 움직일 때마다 허리에서 과도한 비틀림이 생기게 됩니다. 즉, 한쪽 자세에서 이렇게 한 걸음 내딛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는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때 다리에 부담이 가고 균형을 잡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걸을 때 근육이 짧기 때문에 다리가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즉, 이것은 복잡한 생체역학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선 허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들의 긴장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반의 위치를 어떻게 맞추나요? 골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근육이 필요합니까? 장요근, 중둔근, 그리고 소둔근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둔근도 관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모두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만 필요합니다. 허리를 이완하세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해봅시다.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둔근입니다. 좀 더 쉬운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둔근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분들에게 더 쉬운 운동입니다. 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옆으로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피곤해진다면 10번씩 두세 세트를 했을 때 그 정도에서 멈추세요. 그 다음에는 다리를 약간 앞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역시 들어 올리고 내리면 됩니다. Вот. 맞아요. 다리를 약간 뒤로 해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모든 자세에서 근육이 이런 운동으로 피로해진다고 느껴지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이제 쉬워졌다면 좀 더 복합적인 운동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운동에서는 중둔근이 동시에 사용됩니다.
지금 이 운동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 왼쪽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로 서 있을 겁니다. 저는 왼쪽 중둔근이 사용될 것이고 오른쪽에서는 요방형근이 작동할 것입니다. 조금은 장요근, 조금은 복사근도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 어디든지 계단 위에 올라섭니다. 이제 손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벽을 짚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손을 짚어도 됩니다. 그 친구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의 지탱을 버틸 만큼 충분히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다리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발을 들어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처음에는 다른 발과 같은 높이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리고, 다시 위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립니다. 여기서 동시에 중둔근 부위와 반대쪽 요방형근 부위에 꽤 강한 긴장이 느껴질 것입니다. 좋아요. 이 동작은 5, 10번 반복 2, 3세트로 진행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운동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벽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는 여기에 누군가 당신이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쪽 발을 이렇게 뒤로 놓으세요. 즉, 한쪽 발은 계단에 두고 다른 쪽 발은 계단의 뒤쪽 끝에 놓으세요. 이제 똑같이 하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발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발등이 계단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아래로 내립니다. 끌어올리고 내립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서 서 있으면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것도 2, 3세트씩 10번씩 합니다. 양쪽 다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근육이 더 약한지, 어느 쪽이 더 발달했는지 잘 모르겠거나 헷갈린다면 양쪽 모두 해보셔도 됩니다. 이미 잘 발달된 근육에 한 번 더 자극을 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얼굴을 앞으로 돌립니다.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내리면서 발 뒤꿈치가 발 앞쪽 끝에 닿도록 합니다. 아, 발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계단이 아니라 디딜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당기고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즉, 이렇게 세 가지 자세에서 중둔근을 단련하게 됩니다. И для чего? 왜 이 세 가지 자세 모두에서 운동해야 할까요? 나중에 걸을 때 다리의 세 가지 다른 자세를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리가 뒤에 있을 때, 다리가 한 줄에 있을 때, 그리고 다리가 앞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일이 요방형근을 훈련할 때도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장요근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복부를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Но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네요. 여러분, 어디 급하게 가셔야 하나요? 아니면 안 급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골반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골반을 돌리려면 베개를 잡으세요. 지금 이 근육들과 이를 위한 운동은 했지만 이 근육들을 위한 운동은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근육들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베개를 이렇게 잡으세요. 엉덩이 밑에 베개를 놓아서 허리의 아랫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부분으로. 자, 보세요. 여기 베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요추의 극돌기 부위로 바닥을 향해 내려가려고 하세요. 마치 바닥에 닿으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5번째 요추를 바닥에 내려놓으려고 그 극돌기가 바닥에 닿도록 해보세요. 쭉쭉 뻗으세요. 뻗으세요. 이때 배를 확인해 보세요. 약간 긴장이 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많이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힘을 빼세요.
만약 허리를 쉽게 바닥에 댈 수 있다면 그때는 다리를 펴세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당겼다가 힘을 빼세요. 바닥에 닿기는 하지만 힘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자세를 찾으세요. 베개의 높이도 조절하고 다리의 위치도 조절해서 허리를 바닥에 완전히 붙이려면 약간 힘이 들어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때 배에도 약간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돌아간 골반이 천천히 바로잡히게 됩니다. 복근에 힘을 주고 장요근을 이완시킴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워 있을 때 이 부분을 이쪽으로 가져가려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골반이 천천히 이 자세에서 원래 자세로 돌아오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방송이 끝났습니다.